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선입니다. 오늘은 언박싱 캐비오 프로야구 선수 계약금의 기원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영선의 성동원도 시작하겠습니다. 1982년이죠. 우리나라가 프로야구가 생겼습니다. 그때 뭐 전두환 정권, 서스프론 정권에서 뭐 3S 정책이라고 그러죠. 뭐 어쨌든 간에 그 꿈에 그리던 우리 프로야구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 당시에 뭐 뒤에 있는 화면에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급조가 되다 보니까 그 자원들은 많았었는데 코칭 스텝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구단을 꾸려나간다는 게 급조가 됐기 때문에 혼란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나라 야구가 프로야구가 또 생겼다는 고무적인 역할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서 듣다 보니까 그 당시 그 언젠가 그 제가 한 6, 7년 전입니다. 그때 그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계 대기자 선배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런 소주 한 잔을 곁들이면서 그동안의 그 스포츠계 역사에 대해서 잠시 말을 좀 건네고 주고받았었는데 그 당시 이제 핵심적인 얘기는 이 얘기했었어요. 선배님, 그 당시 급조가 됐는데 그 당시 그 계약금에 대한 프로야구 계약금에 대한 내용 좀 한번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이 대표 옳은 말을 했는데 그때 82년도죠. 그 선배님이 아마 이제 그 신천 기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KBO라는 조직이 이제 생기게 됐나 보죠. 그랬을 때 그 당시 한남동에 소재한 그 고위 관계자, 그러니까 프로야구를 만들었을 때 이제 고위 관계자 집을 갔었다 그래요. 그 한남동에는 그 당국대 후문 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유엔 빌리지하고 이게 좀 고급 그 아파트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기자들한테 내 생각을, 자네들 생각을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친구들이 프로야구 선수를 이제 하게 되면, 그동안 아마추어 때 하다가 보면 이 친구들 그래도 남아야, 그래도 계약금을 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 친구들 형식 운동을 했으니 집 한 채의 가격이라도 계약금 형식으로 좀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좋은 얘기입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 그 고위 관계자가 살았던 집 자체가 30평인가 막 그랬었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그때 2,400만 원, 2천만 원 정도가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죠. 82년도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81년 말에 만났을 거 아닙니까? 벌써 이제 40년 전이니까, 전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프로야구의 그 계약금의 이제 기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계약금이라는 거는 이 노후자금이구나. 그걸 해서 만들어서 이 친구들 어려우니까 프로야구는 정년이 없고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자는 내용으로 해서 그 계약금 제도가 생겼다는 그 내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문 여담이지만 그게 지금 흘러가고 현재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2, 3학년 때였었기 때문에 현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계약금의 기원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계약금이라는 거는 노후자금이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엊그저께 얘기입니다. 뭐 요즘에서 그래서 요즘 계약금에 대한 내용이 저는 이제 요즘 프로야구를 잘 안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아마추어에 제가 그다 터전을 마련해주고 이랬던 친구들이 프로야구를 가게 되면 제 역할은 끝났구나. 그 친구들은 저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물론 그 당시 주말리그 1세대 친구들이 벌써 이제 30줄 들어가니까 간혹 가다 야구를 보게 되면 저 녀석 살았구나. 그러면 이제 연봉은 어느 정도 받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었죠. 근데 엊그저께 얘기해요. 그 신문지 언론 매체에서 봤는데
모 구단이 이제 벌써 그 계약 완료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계약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얘기를 전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뭐 프로 관계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지금 형편이 뭐 프로 구단들이 살림이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는 당신들 얘기고, 평생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프로 야구가 야구로 하면 국가 고시인데 이 친구들에 대한 그 지금 속된 말로 수가가 좀 낮게 평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10명이 그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사수가 약합니다. 토탈 해보니까 5억 5천 나오네요. 10명 계약을 하면 5억 5천이 나와요. 모구단에서 어떤 친구는 벌써 한 사람의 계약을 해도 9억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아무리 애들이 실력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너무 저평가가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뒤에 있는 화면에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82년도에 그때 개막할 때 그때 선수들의 이제 계약금의 자료입니다. 특급, A급, B급, C급, D급, F급 이렇게 이제 차등 이제 분류를 했었는데, 특 A급 계약금이 2천만 원, 연봉 2,400만 원, A급 계약금 1,500만 원, 연봉 1,800만 원, B급 계약금 1,000만 원, 연봉 1,200만 원, C급 계약금 750만 원, 연봉 900만 원, Df급 계약금 500만 원, 200만 원, 연봉 600만 원, 최저가 6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Df급 최저로 600만 원이라 그러면요, 그 당시 등록금이 제가 학교 다닐 때가 38만 원이니까 제 문과였었는데 등록금 자체가 4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러면 뭐 계산하면 나오겠죠. 지금 연봉하고. 자, 이랬을 때 특히 A급으로 받았던 사람은 제가 알기로 두세 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기억에 그 당시 백인천 감독이 선수경 감독으로 해서 계약금하고 이렇게 받은 것 같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마이너리그에서 있던 박철순 선수가 아마 이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A급에서 계약금 1,500만 원 받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당시에 황귀봉, 천보성, 이선희 뭐 이런 사람들, 뭐 서울로 얘기하면 저 이강원 뭐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지금에서 생각하면 지금의 선수들하고 아무리 우리 지금의 현재 우리 신인 선수들이 당대에 그다음에 우리 원래 선배님들, 지금 그 당시 대학금 받았던 선배님들이 벌써 이제 60대 후반,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지만, 과연 이 친구들이 이만큼의 계약금을 못 받았을 성적이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40년이 지나면서도 구단들의 우여곡절은 많았겠죠. 그 대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들은요, 좀 저평가가 되어 있고, 물론 FA라는 내용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최저 연봉을 3천만 원을 받는다 그래요. 우리 진짜 프로 야구를 지원했던 친구들이 그 야구라면 국가 고시, 사법고시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되면 우리 알바 뛰는 젊은 친구들 보면 이 정도의 금액을 더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단의 어려운 점들을 알겠습니다. 근데 맨날 KBO나 프로 구단들은 아마추어 육성을 하잖아요. 육성을 하신 육성을 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봐주세요. 그게 육성입니까? 인프라 구축했다니, 무슨 인프라를 구축을 했어요? 세계 갖고 한번 다녀보세요. 무슨 프로 인프라 구축입니까? 구단의 적자 얘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뒤돌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뭐 자료를 찾다 보니까 뒤에 있는 어떤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김미 초콜릿 6.25 때 그 우리 진짜 험난했던 시절의 내용들입니다. 이 제목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그 아마추어 학생들이, 한국 선수들이 받는 금액들은 자기네 주장과 권리를 요청할 수가 없어요. 공모하니까 이 사람들 계약금 요번에 뭐 1라운드 얼마 받고 얼마 하고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 주는 대로 받아.
이런 행태들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김부축고력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약금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도 프로야구가 초창기에 시작이 될 때 그때 KBO 고위 관계자가 이런 세팅을 하면서 그때 야구 기자들, 스포츠 기자들하고 만나서 했던 그 한마디가 그래도 이 친구들한테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평생 운동, 야구밖에 안 했는데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줄 수 있는 금액을 계약금을 선정해 줬으면 어떨까?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만큼 우리나라 야구를 사랑했던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선의 성동원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